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오늘 이를 우리나라와 미국을 겨냥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가정한 태극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국면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대응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침략적인 군사훈련들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지난 나흘 동안 쏘아올린 미사일과 함께 일자별 군사작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훈련 첫날인 지난 2일에만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분단 이후 최초로 동해 국방한계선 NLL을 넘은 날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대응 차원에서 울산 앞바다 80km 부근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합참은 울산 인근에서 탐지된 북한 미사일은 없었다며 북한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또 훈련 기간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화성 15형 사진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훈련 4흘째 전투기 500대를 동원해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한 것에 우리 군은 이 역시 크게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공개 보도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북한의 군사작전 내용이 공개된 날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태극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인데다 실제 병력이나 장비가 투입되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구실 삼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 성적표죠. 미국 중간 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시작됩니다. 경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하원은 공화당 우세, 상원은 초박빙 접전 판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의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대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과 확정까지는 수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란히 상원 선거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표를 호소하며 총력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경합주로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단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번에도 존 페터만 민주당 후보와 메메트 오즈 공화당 후보가 상원 의석을 놓고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prospects.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There's no quit in Pennsylvania. There is no quit in America.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펜실베이니아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외신은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주까지 4곳을 결과 예측이 어려운 초박빙 지역이자 상원 결과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도 공화당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며 민주당 입장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is genuinely concerned about this country and the people, and I believe it'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No, I don't think it'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I hope with the new party getting in, and I know they will, I think only then will we succeed. 한편 투표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또 NBC 방송이 각각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택한 답변이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역대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서야 승산이 있었다며 공화당 우세로 해석한 반면 NBC는 민주당 성향의 적극 투표층이 높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올겨울 새로운 변이 없이도 코로나19 재유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방역당국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지만 추가 접종 예약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8,000여 명이 나와서 월요일 기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8,671명.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주째 늘어난 겁니다. 주춤하던 유행 곡선이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본격 재유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유행하는 BA.5를 대체할 새로운 변이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가운데 겨울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변이 때문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유행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 전망입니다. 겨울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의료의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고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개량 백신 예약 접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BA.1에 기반한 모더나, 화이자 2가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BA.4, 5에 대응하는 화이자 2가 백신 접종도 이뤄집니다.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 가운데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개량 백신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호소가 접종률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7일 0시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0%에 머물렀습니다. 60세 미만은 0.2%에 그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도 9.4%로 아직 10명 중 1명꼴이 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우량 채권인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 한전채마저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최근 3년 동안 이 회사채 유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며 회사채 유찰 이유를 명시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량 공기업 회사채도 발행이 힘드니 증권, 카드, 캐피탈 등 이 금융권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AAA급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3년 만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17일에서 26일 4차례에 걸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응찰액이 9,200억 원에 그쳐 결국 5,900억 원어치만 발행됐습니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돼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유찰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한전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24일 각각 2천억 원, 1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전액 유찰됐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마저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회사채 시장 전반에 채권 발행이 위축되고 자금난이 심화될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 발행으로 눈을 돌려보려 했지만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한 불발 사태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양생명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다른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도 이 여파로 값이 급락했고 한국물 거래가 실종된 실정입니다. 결국 은행권에서 한전에 2조에서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우량 공기업 회사채도 발행이 힘드니 증권, 카드, 캐피탈 등 이 금융권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발행 주기를 분산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여전채와 증권사 기업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 일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룻밤새 직원 절반을 해고하자 이례적으로 유엔까지 나서 머스크의 운영 방식을 경고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트위터는 대혼돈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창사 이래 최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기존 경영진을 내쫓은 데 이어 전체 직원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한밤중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 방침을 알렸고 다음 날 아침에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 없는 해고는 법 위반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해고되지 않은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Twitter was having pretty serious revenue challenges and cost challenges before the acquisition talks started. And any company that is dependent on advertising has had a hard time.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광고 수입은 화이자, 폭스바겐 등의 광고 중단으로 줄어들 조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예고한 사용자 계정이 진짜임을 인증해주는 블루체크 기능의 유료 서비스 전환은 미뤄졌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 연기된 건 사측이 해고 대상에 관련 인력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자 유엔은 인권 최고대표 명의의 서한을 통해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